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미리미리. 실거래가 신고도 안 되고, 중개업소도 못 믿겠고, 어떻게 확인하지? 인생은 실전이야.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까요? 서울 신축 빌라 깡통 전세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4건 중 1건이라는데 집값의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신축 빌라의 깡통 전세 비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빌라 거래,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깡통 전세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올해 중공 빌라 중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인 빌라를 기준으로 깡통 전세를 찾았는데요. 가장 많은 게 강서구고요. 그 다음 도봉구, 그 다음 금천구, 그 다음 은평구. 서울 전체적 기준으로 볼 때도 26.9%나 됩니다. 강서구는 장난이 아닙니다. 82.6%가 지금 깡통 전세 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야, 이거 내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이달 중순 6월 중순 3층에 있는 전용 면적 27제곱미터짜리 빌라를 3억 500만 원에 팔리면서 같은 날 전세 계약까지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부터 3억 500만 원이에요. 즉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같은 데다가 빌라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세를 놓고 바로 계약까지 세까지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취등록세하고 중개보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살게 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 현장에 보면 굉장히 빌라 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깡통 빌라가 상반기 전세 거래의 26.9%인 739건의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시청자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올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의 4건 중 1건이 이 같은 깡통 전세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매 같은 것의 리스크도 굉장히 큰데요. 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달리 준공 후 분양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매매 가격을 알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세입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아파트하고 달리 면적도 다양하고요. 거래도 뜨면서 중개업소 등의 주변 거래 사례를 들면서 전세가를 제시를 하면 이를 믿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중개업소 등이라고 나옵니다. 자, 신축 빌라 깡통 전세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빌라를 매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 전세값이 지나치게 높았던 만큼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집주인들이 이런 얘기들 해요. 그냥 이참에 내가 자기 집을 좀 사가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또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매매가가 넘는 전세금은 보증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일정 비율이 올라가면 보증 자체 가입이 안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도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낙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찰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직접 빌라 경매에 나서서 빌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떠안아요. 주변 시세가 오를 때까지 정말 뼈를 묻고 기다리거나 낙찰 자각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전세난의 여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물건이 좋아 보인다고 덥석 물면 그대로 아웃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무려 강서구의 82.6%가 깡통 전세라는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요, 계약하고 나서 가입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보다 점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가입 자체가 안 돼서 이거 어렵다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개사를 믿고 계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중개사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서구는 아무튼 이 깡통전세 오명이 아주 그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다시 이제 전세 매물이 귀하다. 아파트 전세 매물도 전세 가격도 오르고 이러니까 한동안 잠잠했었던 이 깡통전세 얘기가 다시 이제 기사에 오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 가격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가 무려 19.8%가 있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요새도 지금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으로 해서 이걸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감이 좀 잘 안 와. 있다고 해요. 어. 네. 들린 얘기에 의하면 있답니다. 네.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거랑은 조금 달라진 게 예전에는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물건의 주택의 개수가 늘어나면 보유세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뭐 법인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구입한 다음에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물건 개수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 이제 수익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소위 말하는 다주택전법을 쓰는 다주택전법을 쓰는 물건 몇십 개씩 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매는 사람들이 이런 빌라는 안 사고 차라리 전세는 높게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들을 홀려서 신축 빌라들을 이런 식으로 전세를 높게 끼우고 명의만 가져가는 형태로 리베이트 명의 가져가면 리베이트 주는 형태로 이 동네에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아무튼 한동안 주춤했던 이유는 뭐 PD수첩이라든가 이런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주로 이제 저격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높게 전세 들어간 세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되게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했는데도 보험료 지급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한동안 주춤한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네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빌라들의 전세 시세들도 다시 올라간 건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니까 집 없는데 전세 이 금액이라도 주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빌라를 살려는 수요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게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공공재개발이든 뭐든 간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투자 수요들이 몰리지만 그런 게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이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주택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막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전세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임대차 3법의 여파로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들이 또 일부 발생하기도 하긴 했나 봐요. 근데 정확한 상황은 저도 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또 저도 개인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케이스 관련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를 딱 보면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위치에 대한 어떤 지역성, 그다음에 입지, 그리고 지어진 연도, 그리고 구조, 향 이런 다양한 요건들이 영향을 미쳐서 시세, 가격이라는 걸 만들어 왔. 즉 실거래가 신고 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전세 계약하려고 하는 이 집이 어느 정도 매매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매 시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는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즉 매매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금 거예요. 메텔님이 네. 채창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업 중개사인데 신축 빌라 분양팀이 있어서 전세금을 분양가 가까이 맞춰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중개 컨설팅 비조로 법정 수수료, 중개 수수료도 훨씬 많이 주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땅 사서 단독주택 사가지고 빌라 지어서 빌라 짓는 과정에서 땅값하고 건축비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걸 녹여서 일단 전세금으로 분양 수수료까지 녹여가지고 이제 전세를 먼저 빼면 전세를 빼면 가져가줄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명의 가져가서 나중에 시세가 올라가면 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업체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수수료를 많이 줘가면서 밀어내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일의 반복이 지금 그 동네에서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컨이라고 네. 부르죠. 컨. 그러니까 그때도 보면 이걸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이런 걸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세 가격은 나중에 빠져나올 때 그 가격에는 못 맞출 수 있어서 우리는 안 건드려요. 이렇게 안 하는 데들이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특정 건물은 누구만 하고 또 그것만 분양하기 위해서 중개업소 차려놓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보통 맞아요. 그렇잖아요. 하다가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계약 만료돼서 가서 부동산 가보면 없어져 있고. 그렇지, 예. 맞아. 그런 소위 말하는 기획 형태로 계속 그것만 하는 데들도 있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튼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또 이렇게 난리다 보니 또 이런 결국 과거의 반복이 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또 요새 빌라를 신축으로 짓는 경우에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기사에서는 다 지어지고 나서 세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요새 경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전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되는 경우들이 기획해서 많습니다. 짓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장에.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잘 보시면요. 강남 쪽 지역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남은 워낙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 전세를 꽉 채워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깡통 전세를 만들어내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남 지역은 다 빠져 있다라는 것도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강서구고 강서구 중에서도 화곡동. 네. 화곡동에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4천 뉴타운 된다 그래서 진짜 온 동네 업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엄청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나중에 가서 계약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세입자분들이 계실 거고 또 중개업소들 또 일종의 컨 같은 중개업소들 있죠. 이런 업소들도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의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 매매가 대비 일정 비율이 전세 가격이 일정 비율이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계약금을 떼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금 엄청나게 큰 돈이라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저는 현장에서 이거 많이 봤어요. 결국 그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떠안는 거. 떠안는 거.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몇몇 지역에 좀 깊이 발을 담근 적이 있는데 결국은 떠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참에 가져가라. 뭐 해라. 그래서 일부러 떠안게 만드는 경우. 손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전세 들어갔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주인한테 사서 떠안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니.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미리미리 실거래가 신고도 안 되고 중개업소도 못 믿겠고 어떻게 확인하지? 인생은 실전이야. 어떻게 확인해? 진짜 정글이고. 그러니까. 깜깜하다. 운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네네. 자, 개별성과 특수성이 강한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 특성을 좀 네, 맞아. 이해하시고. 방법이 그거 같아요. 전세가 너무 높다 생각하면 안 들어가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거나 그리고 뭐니 해도 현장의 중개업소 근처에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가격 물건 적당한지 안 한지 시세 파악을 여러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여러 교차해서 확인하고 이게 분명히 거래 안 한 부동산 사장님들은
고춧가루 뿌리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는 저희 동네 다른 연세 가격들 시세에 비해서 그 정도는 조금 현재 과한 금액인 것 같아요라든가 이런 의견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모르면 많이 물어보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중개업할 때 이런 식의 물건들은 거래를 안 했어요.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지. 안 했어요. 사고 하나 터지면 다른 일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막장 인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벨벳도 열심히 봤어. 그래서 그럼 나도 조심해야지 했어. 막상 딱 닥치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경험이 쌓이는 거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충분히 알고 다 내용도 확인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이렇게 블랙아웃 되듯이 머리가 하얘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아예 막혀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주변에 뭐 믿을 만한 분들을 한 분씩 옆에다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크게 3가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일단 3가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한 30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와 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오늘, 별별상,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